산속에 짙다 마른 전원주택 세 채가 아깝게 버려져 있습니다. 어야노. 저희 집 좀 가져가세요. 안녕하십니까. 만장하신 시청자 여러분. 오늘도 강호발 이 무더위를 뚫고 또 섬마을 이 거제도에 와봤습니다. 이것은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. 바로 옆에 묘지 두기가 떡하니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무섭습니다. 자, 이게 약간 이제 전원주택으로서의 옥의 티로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폭염 절정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이 절정이었다고 생각은 해도 또 이번 여름은 내일 돼 보면 또 내일이 절정이고 또 모레가 돼 보면 모레가 또 절정인 항상 매일매일이 새로운 더위를 갱신하고 있습니다. 자, 올해가 더울 것 같으면 또 내년이 올해 더위를 잊을 만큼 매년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지금보다 더위 하니까 생각이 나는 대목이 있는데요.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더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 94년도에 정말 제가 참 창창했던 풋풋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. 또 그만큼 형편도 더럽게 어려웠어. 주택가 2층에서 새방살이를 했는데요. 여러분 그 옛날식 주택 아시죠? 단열은 1도 없고 벽돌 쌓고 시멘트만 싹 발라서 여기저기 새를 놓는 한 주택에 세 가구 네 가구가 같이 사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. 하루 종일 그 열기를 2층 옥상에서 그대로 전달받아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찜통이 따로 없습니다. 거의 새벽까지 찜통방이었습니다. 그때는 에어컨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고 사실 귀했습니다. 또 에어컨도 있어봐야 실외기 없는 그 창문 밖으로 뒤통수를 싹 빼서 공기를 빼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? 그 전자레인지 사이즈의 조그만한 귀여운 그것이었는데요. 그것도 나름 비쌌거든요. 제가 하도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할 수 없이 중고로 하나 샀습니다. 근데 저거 에어컨 사기 전에 도저히 새벽에 버티다 안 돼서 결국 밖에서 돗자리를 깔고 차라리 모기에 뜯길지언정 그렇게라도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. 그때의 더위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런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요새는 자다가 좀 더우면 잠결에 리모컨 더듬어서 켜면 찬바람 솔솔 나오고 정말 어려운 게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. 많이 발전했습니다. 강발도 발전하고 한국도 발전하고 다들 발전했는데 참 그걸 또 유지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.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무더위를 기억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때 고생을 많이 했는지 동시대를 살아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때를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. 하도 더워서 옛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. 그건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아깝게 버려진 건물 또 보면서 얘기 좀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전원주택을 보러 다닐 때 여름에는 가급적 가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. 왜 그런가 하니 여름에는 안 보이던 무덤들이 가을 겨울에 가보면 마치 복병처럼 볼록볼록한 엠보싱 같은 무덤들이 갑자기 여기저기 생겨나 있습니다. 근데 그 소개하는 중개인들은 구매자가 먼저 묻지 않으면 굳이 먼저 기뜸해 주지는 않습니다. 좋다는 얘기만 계속 늘어놓죠. 저 앞이 굵직한 삼성중공업인데 요새 전부 천연가스선 LNG선이라고 하죠. 그걸 만든다고 정신이 없습니다. 잘 팔리는 모양입니다. 어쩌든 둥 많이 팔고 화이팅 해주세요. 주로 하는 얘기가 전 주인의 직장 때문에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매물이 나옵니다. 근데 제일 이상한 게 우리가 직장 때문에 도시에서 이사를 오고 가고 하는 건데 전원주택을 살려고 지었던 분들은 유독 다른데 직장이 급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. 다 핑계겠지요, 사실은. 그래서 여름에는 보시다시피 덩쿨이 엄청나게 덮여 있습니다. 잔디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단점이 전혀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
사계절을 다 와봐야 되고 또 텐트 하나 사셔서 또 막 사계절 다 조금씩 지내봐야 됩니다. 겨울에는 오후 몇 시까지 해가 남아있고 또 여름에는 햇볕이 언제부터 마당에 들어오는지 등의 검증을 직접 체험해보고 느껴봐야 됩니다. 이 햇볕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은 난방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전원주택에서 난방비가 제일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. 특히 또 자주 이런 곳에서 분란이 되는 주제가 또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진입로, 이렇게 집과 집 사이의 어떤 경계 부분의 땅 문제, 이런 건데요. 특히 진입로가 좁거나 또 누군가의 땅과 물려 있거나 하여튼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오래 해가 조금이라도 골치 아픈 일이 있다, 이러면 나중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, 이거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. 왜냐하면은 요새는 이러한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.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. 굳이 골치 아프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누가 인근에 개를 많이 키운다든지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. 지형 지물만 괜찮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. 문제는 사람입니다. 같이 어울려 사는 것,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부디 사계절 다 오셔가지고 한번 며칠씩 지내봐야 합니다. 그 정도 수고를 해야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보금자리를 꾸미는데 그 정도 수고도 안 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나, 나중에 가서 이런 소리 해봤자 맨날 속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안 되세요. 이 동네가 조선소가 주변에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중역을 맡고 계시는 그런 가족분들이 자연 속에서 살면서 회사도 가깝게 이런 분들을 상대로 분양했던 것 같은데요. 전체적으로 조선 경기가 꺾여버리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. 자, 아파트 좀 벗어나서 마음 맞는 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손도손 살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집인데요. 이 거제도는 기업들은 잘 나간다고 하는데 과거에 일으켰던 이 부동산 이쪽은 여전히 불황을 맞고 저렇게 소화불량인 상태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참 안타깝네요. 과거 최고의 산업도시가 그 영광을 지금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거 살릴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 형님들, 그 가족분들이 많이 좀 들어오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.